볼론나루아로 수도를 옮기고 싱할라 왕국 중흥의 토대를 닦은 위자야 바우. 그의 사후 왕실은 또다시 분열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바라크라마 바우는 20대에 이미 남부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한 후에 1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싱할라 왕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는 수도 폴론나루아에 바다라고 불리는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 수로 등을 정비합니다. 농업 생산량은 급증했고요. 싱할라 왕국의 수도 폴론나루아는 남아시아 불교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세기 이슬람 세력의 인도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로부터 많은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스리랑카로 유입됩니다. 이 섬나라에서는 대승불교가 흥성했고요. 밀교까지도 성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아 왕권에 의한 승단 정화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빗물이라도 나의 백성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자신만만한 바라크라마 바우는 마치 빗물에게조차 명령을 내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라크라마 바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가뒀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만든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연중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수지는 바라크라마 사무드라, 즉 바라크라마의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빗물은 백성들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죠. 바라크라마 바우가 다스리던 12세기 볼론나루아는 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바라크라마 바우가 등극하기 불과 100여 년 전 인도양 일대를 아우르던 이 대제국 졸라 왕조를 물리치고 11세기 왕국의 수도를 볼론나루아로 옮기면서 싱할라 왕국 제2의 전성기를 열었던 위자야 바우 역시 스리랑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걸출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역사에 단 2명뿐인 위대한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는 그의 손자 바라크라마 바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위자야 바우 사후에 스리랑카는 그의 형제와 아들, 딸들에 의해서 다시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혼란에 빠져듭니다. 위자야 바우의 조카로 이 남부 다키나데사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마나부하나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적을 무찌르는 팔이라는 뜻의 바라크라마 바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당시 이 싱할라 왕국이 얼마나 큰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같은 혼란기에 왕자로 태어난 바라크라마 바우의 유년기는 각 지방의 패권을 둘러싼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 간의 분열과 대립, 동맹과 배신의 반복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이 바라크라마 바우는 절묘한 처세술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나갑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마나부아나라를 대신해서 다키나데사를 지배하던 삼촌 키티 스리 메가가 세상을 뜨자 바라크라마 바우는 20대 중반 왕좌에 오르면서 싱할라 왕국 통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는 다키나데사의 왕으로 등극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이 셋으로 분열돼 있던 스리랑카를 통일하고 볼론나루아에 입성하면서 통일 왕국의 수도를 더욱 번성시켜 나갑니다. 볼론나루아에 남아있는 유적의 상당수가 바로 바라크라마 바우 시대에 이르러 건설된 이유입니다. 바라크라마 바우는 통일 싱할라 왕국의 국왕이라는 자신의 지배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볼론나루아에 남아있는 왕궁 유적지 또한 그의 산물입니다. 바라크라마 바우의 왕궁이라고 불리는 궁전은 벽과 돌기둥 일부만이 남아있어서 전체의 원형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로 31m, 세로 13m에 벽의 두께가 무려 3m에 달하는 이 왕궁의 흔적은 당시 바라크라마 바우의 왕궁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궁전 건물은 30m 높이의 7층 규모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36개의 기둥이 이 중앙에 홀을 지탱하고 있었다고도 하네요. 3층까지는 돌로, 나머지 4개층과 지붕은 나무로 지어졌고요. 왕궁 전체에는 무려 1000여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13세기 초 스리랑카를 침입했던 남인도 판디아 왕국에 의해서 소실돼 사라졌지만 현재도 남아있는 벽 일부에 시커멓게 그을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전 맞은편 왕의 접견실 그리고 왕실 가족들의 목욕탕이었던 쿠마라 포쿠나 등도 이 바라크라마 바우 시대 강력했던 왕실의 화려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걸작들입니다. 접견실에는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 안뜰에서 볼 수 있는 이 품괴석과 같이 이름이 적혀있는 기둥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왕자, 장군, 수상, 대신 등 각각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행정 조직의 형태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왕실의 목욕탕이었던 쿠마라 포쿠나는 인근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왔고 사용한 물을 다시 내보내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돼 있어서요. 당시 물을 다루는 이 관계 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목욕탕은 아름답게 조각된 장식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우기철이 되면 이 탕 안에 모인 빗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 정교하게 건축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을 채워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 탈의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적은 단연코 저수지 바라크라마 사무드라입니다. 이 저수지는 2개의 자연 호수를 연결해서 확장하고 댐을 설치해서 만든 인공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폭은 최대 14km에 달하고요. 165개의 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댐의 높이도 12m를 넘나들고요. 바라크라마 사무드라의 평균 수심은 7.6m, 호수의 면적은 2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저수지는 이 3천여 개의 수로를 이용해서 7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의 저수지가 확보되면서 볼로나루아의 경제력은 급속히 발전합니다. 연중 농사가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이 높아졌고요. 더불어 도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특히 당시 인도는 이 이슬람의 침입으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교육기관이었던 나란다 불교대학 그리고 인도 밀교의 중심지였던 비크라마 쉴라 사원까지 폐허로 변하면서 수많은 학생과 불교학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상당수 불교학자들과 스님들이 바로 이곳 싱할라 왕국의 수도 폴론나루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싱할라 왕국은 이미 기원전 1세기 이 와타가마니 아부하야 왕 시대에 승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아부야기리를 중심으로 인도 불교의 다양한 부파와 교류하고 있었죠. 이 같은 전통이 이어지던 이 싱할라 왕국의 풍요로운 수도 볼론나루아에는 이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인도 밀교까지 전파되면서 뜻하지 않은 불교의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 출라암사에는 당시 볼론나루아의 승가에 대해서 계율이 문란해지면서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구는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또 출가한 이후에도 이 속가의 가족을 돌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등 출가한 수행자라고 하지만 그 행동은 우바세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라크라마 바우는 이러한 승가에 대해서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와타가마니 아부하야 왕 시대의 분열 이후에 세 수로 나뉘어져 있던 승단을 통합해서 기원전 2세기
두타가마니 왕 시대와 같은 하나의 승단으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바라크라마 바우의 승단 통합, 정확히는 왕권에 의한 승단 정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출가자들은 환족시켰고요. 승단은 이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된 마하위하라파, 즉 대사파를 중심으로 통합됐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는 현재까지도 마하위하라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남방, 이 상자부 불교계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역사의 기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과연 12세기 이 볼론나루아의 불교는 출라완사의 기록대로 문란한 계율 정신과 부패가 만연해 있던 불가피한 정화의 대상이었을까요? 출라완사는 13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집필된 스리랑카의 역사서입니다. 특히 4세기부터 12세기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부분은 이 13세기에 담마키티 스님에 의해서 집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부분은 이 특정 작가가 아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써졌다고 보입니다. 담마키티 스님이 이 출라완사를 집필한 13세기 그리고 이후 스리랑카의 역사는 왕실의 분열과 외세의 침략, 또 서구 열강의 확장으로 이 왕국이 쇠퇴하고 수백 년에 걸쳐 식민 지배가 이어지던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민족의 부흥 그리고 국가의 전성기를 일군 국왕, 대왕에 대한 기록은 찬탄과 자부심으로 장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의 모든 업적 또한 전 시대의 과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를 연 구국의 결단이자 위대한 진보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출라완사의 기록이 믿을만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민족주의로 각색돼서 평가절하돼야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12세기 볼론나루아에 흥성했던 이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를 한 걸음 돌려서 본다면 다양한 불교의 확산, 선의의 경쟁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폴론나루아 시대를 연 위자야 바우의 불치사 아타닥의 앞에 조성되어 있는 이 보살상은 당시 폴론나루아의 꽃피웠던 이 대승불교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랭글로 불리는 사원구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보살상은요, 아름다운 장식 그리고 균형감을 갖추고 있어서 싱할라 왕국의 대승불교가 이 사회에서 널리 수용됐던 또 굉장히 수준 높은 불교의 주류였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바라크라마 바우의 승단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이 결단은 볼론나루아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산을 후대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지닌 무자비한 아름다움이기도 하겠죠? 이 이야기는 다음 회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